오. 네, 이베이에 왔습니다. 멋있네요. 오. 네, 이번에는 강남역으로 왔습니다. 강남역 4번 출구. 여기서 저 앞에 건물을 보시면 이베이 교육센터로 가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에요? 건물이 되게 많은데요? 여기 다이소 건물이에요. 다이소 건물. 하얀색. 아, 다이소 건물? 네.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이 건물입니다. 네, 다이소 올리브영 옆으로 바로 9층으로 올라갈게요. 앞을 잘 보고 다니세요. 네, 이베이 교육센터 6층에 도착했습니다. 네, 우측편에는 이렇게 이베이가 자리 잡고 있는 전 세계의 지도를 멋있죠? 마스크 마스크요? 좀 감기 안 걸려서 안 써도 돼요. 쓰세요?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럼요. 이게 왜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필수로 착용해 주세요. 휴게실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규모는 작지만 깔끔하죠. 음료는 커피랑 물, 차. 여기서 음료를 커피. 아, 저 믹스 커피 한 번 먹습니다. 아, 없어요, 그러면. 네, 입냄새 나거든요. 자, 휴게실에서 앉아서 창이 엄청 크죠. 보시면 강남 대로변, 한복편을 네, 전망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탁 트였네요. 여유를 느껴보세요. 강의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강의실 하나하나 규모가 좀 컸는데요. 구조가 특이하죠. 네, 이번 강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간편장부 작성법이라는 주제였지만 실제 강사님께서 사업자가 필요한 두 가지 세금,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부가세는 사업을 하면서 소비자로부터 걷어들인 그 세금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부가세를 신고하는 기간에 사업자가 그동안 모아놨던, 그동안 걷어들였던 소비자의 세금을 한꺼번에 대신 납부를. 자, 반면에 종합소득세는 소비자가 지불한 세금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지불하는 세금을 의미를 합니다. 부가세에 대해서 자세한 이해를 원하신다면 그 11번가 부가세 신고 전략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고 또 언제 납부를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가세자랑 간이가세자랑 동일한데요. 작년 소득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 단 기존 사업자는 11월에 중간 납부를 한번 하는데요. 1월부터 6월까지 소득에 대한 그 세금을 미리 정산을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신규 사업자나 아니면 기존 사업자이지만 그 소득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중간 납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네요. 중간 납부해야 될 세금은 얼마냐? 올해의 실적도 작년이랑 비슷하다,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해서 작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50% 반만 납부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고지서가 왔는데도 미납을 하면 5월 정식 신고 기간에 가산세 3%를 붙여서 더 지불해야 된다고 하니까 중간 납부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납부를 하면 5월 정식 신고 기간에는 이미 중간 납부를 한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납부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직전 연도 총 수입액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경비를 뺀 실제 소득에 일정 세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자, 세율은 실소득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최소 6%에서 최대 42%까지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자, 예시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작년 총 매출액이 부가세 포함하지 않고 10,000원이었고 자, 쓰인 경비, 즉 매입액이 부가세 포함하지 않고 6,000원이었다고 할 때 종합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자, 매출액 10,000원에서 매입액 6,000원을 빼면 4,000원이 실소득이 되겠죠? 내가 사업을 하면서 실제 남긴 돈이 4,0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소득이 1,200만 원 미만이니까 6% 세율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4,000원에 6%를 곱하면 240원이 내가 납부해야 될 종합소득세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신규 사업자나 매출이 많이 저조한 소규모 사업자들은 경비 처리에 대해서 많이 미숙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나 이러한 매입에 대한 증빙 자료를 모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이 0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은 당연히 잡히는데 매입이 0이면 지불해야 되는 세금이 크겠죠. 내가 매출이 엄청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비로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증빙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신규 사업자는 방금 계산했던 그런 기존 방법과는 다르게요. 매출에서 얼마를 이 사람은 경비로 썼겠구나, 몇 프로를 경비로 썼겠구나 라고 임의적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총 수입액이 방금처럼 똑같이 10,000원이라고 치면 소매업은 약 90%를 단순 경비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수입액 10,000원에서 경비로 인정된 9,000원을 빼면 내 실제 남긴 그 수입은 1,000원이 되겠죠. 1,000원이 실소득액인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소득세율 6%를 적용하면 60원이 내가 최종 납부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비를 직접 증빙하고 계산하는 기존 사업자들은 장부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쉽게 우리가 어릴 적에 쓰던 용돈 기입장, 그리고 뭐 가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반대로 신규 사업자나 소득이 일정 규모 이하인 사업자는 경비를 추정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즉 이를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자, 추계신고하는 그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 중에서도 매출이 3억 원 이상이면 좀 더 자세하고 복잡한 형태인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되고, 매출이 3억 원 미만이면 기본적인 내용의 간편 장부로 작성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복식부기까지 작성을 하려면 혼자서는 못하고 세무사한테 의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사업 규모가 커지고 소득이 많아진다 라고 하면 이제 직접 이런 세금 관리하기가 어렵겠죠. 그럴 때는 세무사 의뢰하면 되니까 뭐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규 사업자 중에서도 6천만 원 이상 매출이 나왔다고 하면 방금 예시로 드렸던 추계신고 계산법이랑은 조금 다른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그 자세한 구분이랑 계산법은 인터넷 검색 찬스. 세무사님께서 보여주신 간편장부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내가 경비로 지출을 할 때마다 또는 수입이 생길 때마다 가계부를 쓰듯이 작성을 하면 되겠죠. 이 밖에도 다양한 원천징수 그리고 다양한 세금들을 이제 자세한 사례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직접 참여해서 들어보세요. 별점 4개? 강남역 3번 출구에 역시 나오면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어서요. 가시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교육장보다 출입이 아주 빠르고 쉬웠습니다. 뭐 신분증을 제출하고 출입증 카드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거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전에 11번가랑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교육장을 다녀와 봐서 뭔가 비교가 조금 돼서 그런가? 이 세무교육이 부가세 신고를 지난번에 듣고 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홈택스 들어가서 뭘 입력하고 어떻게 제출하세요 라고 이런 거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걸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론적인 거를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거 사실 검색해도 다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귀찮아서 검색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지 않고 부가세랑 종합소득세를 같이 두루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강사님이 너무 일단 재밌으세요. 집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말투도 그렇고 개그맨인 줄 알았어요, 저는. 신규 사업자분이나 아니면 나는 세금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라고 하시면 꼭 이 수업 참여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근데 하나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PPT로 띄워주시고 그냥 필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직접 그 이베이 사이트, 이베이 에듀 들어가시면은 자료 다운로드 받기라고 있어요. 들어와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다음에 다른 교육을 들어보고 싶으시면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제가 직접 여러분을 대신해서 듣고 오겠습니다.